자, 규원가 얘는 작가 이름보다요. 그냥 제목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규원가. 여기에 두 가지 주제가 드러날 거야. 대표적으로. 아니지? 부른 줄 알았어. 자, 두 가지 주제가 드러날 건데 규원가에는요. 자, 동그라미 1 쓰세요. 자, 앞으로 모의고사에 규원가가 나와. 그럼 너네가 내용을 안 읽어도 이 두 가지 주제는 떠올라야 돼. 첫 번째, 늙음에 대해서 한탄할 거야. 내가 막 엄청 예뻤는데 나이가 들어서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라고 하는 늙음에 대한 한탄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작가 허난설어는 여성 작가잖아. 자,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 쓴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규방가사라고 해요. 쓰세요. 규방이 뭐야? 여자. 그렇지, 여자가 사용하는 공간, 그치? 자, 규방에다가는 이건 여성의 공간이야. 그러니 여성의 뭐 진짜 여기서 글을 썼다는 건 아니고 여성으로 상징되는 공간에서 쓴 가사라는 뜻은 이제 상징을 하는 거지. 여자가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성의 공간에서 쓴 이제 규방가사라는 갈래예요. 그럼 늙음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이 여자가 왜 지금까지 이 작품이 많이 나오느냐, 남편에 대해서 원망을 해. 원래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로 따지면 이제 너무너무 진보적이었던 거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사상이 이제 있었던 시대인데 남편에 대한 원망을 대놓고 드러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이 작품을 보면 이 두 가지 주제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 교과서에 수록돼 있기도 하고 모의고사에서도 기출이 됐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엊그제까지는 젊었는데 나오잖아. 벌써 어찌다 늙어서 소년행라 어렸을 적에 즐거웠음을 생각해도 속절없다. 자, 밑줄. 어쩔 수 없다 라는 얘기야. 소용이 없다 라는 말이라서 소용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지.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백날 예뻤었다, 젊었었다 얘기해도 지금 말해도 다 소용이 없어. 안타까움이야. 늙어서야 서러운 말 밑줄. 자, 늙어서 서럽대. 하자하니 목이 맨다. 부생모육, 부모님이여 부와 모가 힘들게 나를 길러내서요.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공호배필은, 자 여기 봐봐. 공호배필은 바라지도 않아도 내가 군자 호구 정도는 원했는데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뭐야? 장안유엽 경박자라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뜻을 볼게요. 자, 공호배필이라는 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높은 벼슬아치라고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내가 뛰어난 인물을 바란 것도 아니야. 난 막 차은우까지 바라지도 않았어. 나 바라지도 않았어. 그래도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자, 삼생에다가 쓰세요. 자, 삼생은요. 전생, 현생, 지금이지. 지금의 생과 내생, 미래를 합쳐서 우리가 삼생이야. 그러니까 전생에도 과거에도 지금도 다음 생까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얘들아, 월하노인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월하노인 들어봤을걸? 부부의 연.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노인이죠. 신이지, 신. 그러니 월하노인이 나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내 남편으로 누구를? 자, 장안유엽 경박자 밑줄. 그러니까 생양아치를 만난 거야, 내가. 생양아치를 만나.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막 이 당시에 억지로 결혼한 건 아니야. 꿈같이 만났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되게 사랑을 했어. 꿈같이 만나 있어서 당시의 마음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3528 겨우 지나서 한 3528이면 15에서 말 그대로 19살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지금 딱 너네 나이지. 자, 천연여줄 절로인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뻐. 젊어서. 가만히 있어도 뭐 화장 같은 거 안 하고 니네가 뭘 꾸미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리즈 시절에 100년 기약을 맺었다라는 건 얘들아 결혼을 했다라는 거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연광이 훌쩍 지나 그 다음 줄에 봄가을 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자, 밑줄 긋고요. 두 개를 묶어. 연광이 훌쩍 지난다든지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에 북지나듯이라는 거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야. 시간이 빨리 흐름.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물은 조물주 얘기하는 거지. 조물주가 질투야. 시샘은 질투야. 질투하여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서 설빈화한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면목가증은 야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는 거야. 내가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얼굴이 되었구나. 자, 그러면 면목가증이 왜 됐어? 지금 이 여자고 생각할 때 내가 뭐 성형을 잘못했어? 화장을 잘못해서 살이 쪄서가 아니라 늙어서. 노화야, 노화. 얼마나 슬픈 얘기야. 얘들아 지금 슬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늙어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얼굴이 되어버렸대.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어느 님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 부끄러워하니. 자, 밑줄 누구를 원망하겠어? 자, 물어보듯이 끝나요. 자, 서리법. 아직도 서리법 모르면 안 돼요. 물어보듯이 끝나는 거야. 자, 물음표야. 그러면 느낌표로 끝나는 거 뭐야? 영탄. 영탄. 알겠지? 모르면 쓰셔야 돼요. 자, 서리법과 영탄법. 이제 끝났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가 부분은 그래서 여기가 가로 묶인 거야. 늙음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했거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거야? 남편에 대해서 원망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335 야유원. 얘들아, 야유원은 술집이야, 술집. 자, 술집. 뭐 지금으로 따지면 술집이고요. 뭐 이 당시로 따지면 이제 기생집이지. 335 모여서 야유원, 이 술집에, 내 남편이 자주 가는 술집에 새로운 기생이 왔나봐. 꽃피고 날점을 째 정처 없이 나가 있는 건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 내가. 그래서 백마금편. 그리고요, 백마금편이라는 건요 완전 명품으로 치장했다는 거야. 남편이 대체 나는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명품을, 온몸에 명품을 둘러서 대체 어디 머무는 거라는 얘기는 얘들아 남편의 행방을 몰라요. 남편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이야. 몰라. 집에 붙어있질 않아. 잠도 집에서 안 자. 원근이 뭐야? 뭐라고? 근은 가까운 거 맞아. 원이 뭐야? 야, 근이 가까운 건데 원을 왜 몰라? 그래, 원근. 야, 원근 밑줄 멀고 가까운 거. 니네 진짜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 단어 이렇게 모르면 3학년 때 어떡하려고 그러냐. 진짜 최악이 뭔지 알아? 우리도 겪어봤자. 진짜 최악은 내용 이해 다 했어. 근데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얘를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3학년 때는. 민호야 자는 거 아니지? 자, 단어 좀 공부하세요. 자,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려라는 얘기는 몰라요. 서리법. 니들이 아무리 문학이 싫어도 2학년 때 교과서는 문학 교과서야. 피할 수가 없어. 공부해야 돼.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이 없겠어. 얘들아 마찬가지지. 생각이 없겠어. 있지. 자, 니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여자는 근데 심지어 헤어진 것도 아니야.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랑 사귀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딜 간지 모른다니까. 그러니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이 없을 소냐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렴은. 자, 밑줄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지 라는 얘기는 그립단 소리잖아. 그래서
규환가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맨날 숱하게 나오는 게 이 시의 화자가 남편에 대해서 증오를 한다 혹은 뭐 미워한다 라고 나오면 틀려요. 여기에는 뭐가 섞여 있는 거냐면 애정이 섞여 있는 거야. 우리가 애정과 증오가 섞여 있는 걸 애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야. 뭐 다행히 너네가 경험이 없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나는 좋아 죽겠는데 미운 짓을 너무 해서 헤어지자고 하기에는 마음이 아직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애증이라고 해. 애증. 자, 12대 길기도 길다, 30날 지리하다. 얘들아, 지리하다라는 건요 이제 지루하다 라는 말이고, 이 여자가 굳이 12대와 30날이라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이유는요, 강조하는 거야. 한 달이라고 하는 것보다 30날, 하루라고 하는 것보다 12대, 12월 12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길어 보이거든. 옥창에 심은 매화. 자, 매화 표시해. 자, 이제 얘기해. 매화 우리 저번 시간에 분명히 다 했지? 매화가 나타내는 계절 뭐야? 50대 50이야. 봄. 그치, 봄. 우준아. 자, 매화는, 야, 모르는 사람, 대답 못한 사람 써. 봄이야? 민호야, 봄 말고 매화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 상징. 꽃은 대놓고 드러내는 거고. 상징. 뭘 상징해? 그래, 야, 지조, 절개, 충. 을, 윤성아, 지조절개충을 나타내는 애가 매화 말고 또 누가 있었어? 매화? 니들은 진짜 그렇지. 그렇지. 매난, 국, 죽, 송까지 5개만 외우라고. 매난, 국, 죽, 송. 지조와 절개와 충을 얘기를 하는데 매난, 난이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5가지는 지조절개 충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거, 얘들아, 꽃은 1년에 한 번 폈다 져요. 그러니까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지. 동그라미 니은 나왔잖아. 매화를 몇 번이나 피었다 졌냐라는 얘기는 몇 번의 봄이 지나갔냐라는 얘기야. 시간의 흐름이야. 겨울밤은 찬데요. 심지어 눈까지 섞어치고요. 여름날은 안 그래도 길고 긴데 비까지 내려서 오늘 같은 날씨야. 너무너무 찝찝하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자, 안 끝나네. 자, 한 페이지 넘겨봐.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해 올지. 얘들아, 호는 좋을 호자잖아. 그치? 3월달 꽃 필 때 한창 우리 이제 벚꽃 필까 말까 하는 그 시즌에, 자, 삼춘하류 호시절 밑줄 그어봐. 어떤 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 남들 다 들떠있는 시기. 근데 화자에게는요, 시름이 없다라는 거는 화자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화자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미 없잖아. 임의 부재 때문에. 임의 부재 때문에 아무리 좋은 꽃 피는 시기라도 나는 다 의미가 없어요. 가을달 방에 들고, 얘들아, 아무도 모르더라. 실솔, 귀뚜라미. 가을에 귀뚜라미가 올 때, 근데 얘들아 봐봐. 귀뚜라미가 오는데 나도 눈물을 흘려. 그러면 얘는 무슨 대상이야? 그렇지, 써. 감정이입 대상. 내가 우니까 쟤도 우는 것 같아. 디난숨, 지느는 떨어지는 이겠죠?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자, 얘들아, 저번 시간에 했다. 해다 는 생각하다. 자, 그래서 명사형으로 끝나는 햄은 생각. 근데 중세니까 여이 말고 어이로도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햄, 생각을 의미한다는 거.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돌이켜 또 나오잖아. 해니 생각하니. 돌이켜 풀쳐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할까. 청등을 돌려놓고 얘들아 녹기금 금은 가야금 같은 거 검은 거 얘기하는 거야. 비껴 안아서 노래를 연주하면서 이제 노래를 싫으면 뭐라고? 걱정을 섞었하니 소상야후의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우리는 듯. 자 비유죠. 뭐뭐 하는 듯 비유. 여기서 말하는 옥수는 얘들아 우리 손가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섬섬옥수라고 하잖아. 예쁜 손을 우리가 섬섬옥수라고 하는데 옥수는 이제 손가락. 타는 수단 옛소리 인자만에. 자 밑줄 부용장이 정막 밑줄한 이유는 뭐겠어? 외로움, 고독. 나 혼자 있잖아. 외로움과 고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귀에 들리겠느냐. 간장이 구곡되어. 자 얘들아 내가 장기야. 간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가 구곡이라는 건 9번 꺾였다는 거야. 그러니 구비구비 끊겼어라. 밑줄 긋고요. 쓸게요. 이별로 인한 고통이에요.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얘들아 여기서도 이제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송민곡에선 차라리 죽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이제 꿈에서나만 이제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얘기하는 거야. 자 꿈에서 보려고 했는데 얘네가 왜 원수야. 자꾸 자 밑줄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자 꿈에서 쓸게요. 꿈에서 임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잖아. 꿈에서 임을 만나는 것을 방해해요.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얘네는 아무리 은하수가 막혀도 뭐하는 애야? 7월 7석 7월 7일 1년 1도 1년에 한 번. 자 실기라는 건 자 실기치 아니거든. 밑줄 긋고 때를 놓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견우직녀 아무리 만나기 어렵다 해도 얘네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만나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 비꼬는 거야. 우리 님은요 가신 후에 무슨 자 약수 밑줄 긋고 별표하세요. 진짜 중요해. 이거 일단 중국 고사라고 쓰고요. 중국에서 내려오는 옛 이야기에 이것도 얘기했었어. 약수라는 강이 있어요. 강 이름이야. 근데 이 약수라는 강은 깃털도 가라앉는 강이라고 이제 유명한 강이야. 그럼 깃털이 가라앉는데 내 몸이 건널 수 있어 없어? 없어. 사람은 못 건너. 그러니까 앞으로 약수가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장애물이구나 라고. 어차피 못 건너거든. 죽어도. 그래서 중국고사에 나오는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님은 대체 무슨 장애물이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난간에 비껴서서 임 가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풀끝에 이슬이에요. 이슬은 맺혀있고 모우는 구름이지. 구름이 가렸어.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은 박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운이 없다는 거야. 운이 없는 홍한 얼굴이야. 몸이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없어요. 밑줄. 또 있을까? 없어요. 허리 펴.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똥말똥 하여라까지. 됐죠? 자, 지금 작품을 먼저 볼 거야. 자, 넘겨봐. 75페이지 가봐. 75페이지.
75페이지에는 얘들아 이제 여기 보면 작자 미상의 봉선화가요. 얘는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아마 뭐 사대부가 여성이 쓴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이름이 못 남겼기 때문에. 하지만 봉선화가 물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작가가 누구야? 여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성 작가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봉선화가는 모의고사의 기출이 한 번 됐어요. 한 번. 자, 올라가서 섬섬옥수,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어야지. 예쁜 손, 10손가락을 너네 봉선화물 들여봤지? 어렸을 때. 아기 때 들여보면 여기 위에 봉선화 진익인 거 올려놓고 붕대 감고 막 실 감아서 물들이는 거잖아. 지금 그 과정 얘기하는 거야. 섬섬옥수 10손가락을 실로 감아내니 종이 위로, 자, 내 손톱 위에 봉숭아꽃 위에 덮어놓은 그 종이 위로 붉은 꽃물 미미하게 스미는 듯 미인의 옅은 뺨에 붉은 안개 끼이는 듯 단단히 묶은 모양 비단의 옷글씨로 쓴 편지를 왕모에게 붙이는 듯. 자, 비유지. 자,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비유. 봄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놓고, 그러니까 뭐 늦잠 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늦잠을 자서 오늘 아침에 일찍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이제 늦게 푼 거지. 거울을 대하여 눈썹을 그려서, 얘들아 니네가 눈썹을 남자애들은 그려본 경험이 없겠지. 없을 확률이 높은데, 자, 눈썹을 그리면 뭘 들어야 돼? 거울을 보면서 내 손가락으로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딱 눈에 들어왔다는 거야. 봄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놓고 거울을 대하여 눈썹을 그리려니, 자, 밑줄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있다라는 거는 봉숭아 물이 든 손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민호야, 앉아지? 자, 봉숭아 물이 든 손톱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듯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 입으로 불려 하니 안개가 섞여 가리는구나. 친구를 서로 불러 즐겁게 자랑하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잎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른단 말 이하니 옳겠는가? 그 말이 맞아요. 서리법.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쪽잎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다라는 건 진짜보다 더 예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밑줄 긋고 이 말은 진짜보다, 진짜 봉숭아꽃보다 더 예쁘다는 거야. 지금 봉숭아 물을 들인 내 손톱이 진짜 봉숭아꽃 색깔보다 예쁘대요. 은근히 풀을 메고 돌아와 누웠더니 노기홍상 한 여인이 표현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살해하는 듯 하직하는 듯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얘들아 노기홍상 한 여인은요 의인법이고요. 여기서 뭐가 봉숭아꽃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당에 열린 핀 봉숭아꽃이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지는 모습을 하직한다라고 얘기를 해. 하직이 뭐야? 이별 인사. 이제 꽃이 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서 하직한다라는 건요, 꽃이 지는 걸. 꽃이 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문을 급히 열고 숲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자, 이제 꽃이 다 떨어진 거지. 암암이 슬퍼하고 낱낱이 주워담아 꽃책에 말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해마다 꽃빛은 우구하다라는 건 여전하다는 거야. 해마다 지금은 지더라도 해마다 그렇게 될 것이니 하물며 그대저치 내 손에 머물렀지. 동산의 도리와는 잠깐의 봄을 자랑마소. 20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까. 규중에, 규중 얘들아, 규중이 규방이에요.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리하여 지었구나. 됐죠? 자, 넘어가서 우리 누앙사 두 작품 나갑시다. 오늘은 자 76페이지 76페이지
당연히 규환과랑 누앙사 나간 만큼 외워와야 돼. 알겠지? 외워야지. 자, 우리 박일로 작품이고요. 오늘 누앙사까지 딱 해야 끝나네. 누앙사. 자, 여기를 볼게요. 자, 바로 애들아 봐봐. 얼마나 시험이 많이 나왔어. 교과서도 2개나 실렸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도 기출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박일로에 이제 누앙사 하나만 더 쓸게. 우리 정철이 송미인국, 삼이인국, 관동별곡이었던 것처럼 박일로는요 하나 더 있어요. 선상탄이라는 작품이 있어. 근데 사실 누앙사가 훨씬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와. 박일로 작가 이름이 밝혀진 걸 보니 이 사람은 양반이거든. 이 사람은 양반인데 이 사람의 작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가난을 표현해요. 가난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양반이면 가난해도 잘 사는 척 해야 되고 자존심이 있지. 근데 이 작가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궁핍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서 잘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야 되지. 앞으로 박일로 작품이 나오면 무조건 가난함이야. 가난함. 자, 에피소드를 보여줄게요. 어리고 우활. 얘들아, 우활하다 밑줄. 멍청하다. 그래서 실제로 우활가라는 작품도 있다고 했잖아. 어리고는 뭐야? 어리석고지. 이건 중세니까 중세문법. 어리석고 우활, 멍청하기는 뭐래?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대. 내가 제일 멍청하대. 기룡화복을 하날은요,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화를 입고 복도요 다 하늘에 붙여둔다라는 얘기는, 자 밑줄 화살표 연결, 운명이야 운명. 이건 운명이지. 운명에 붙여두고 누항. 얘들아, 누항이 뭐야? 누추한 곳이야. 누추한 곳. 누추한, 여기 누항사잖아. 누추한 곳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놓고, 자 누항은 누추. 초막은 초가지.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집이 섭이되어. 자, 일단 우리 집 썩었고요. 새우밥, 다톱죽에 연기가 많기도 많고, 나는 그냥 쌀죽, 쌀도 아니야. 그냥 죽의 물이 거의 한 90%인 죽에 연기만 괜히 많다는 거야. 자, 하도할자 밑줄 그으세요. 하다는요, 많다란 뜻이에요. 이제 중세에는 아래아를 쓴 하다도 있고 아를 쓴 하다도 있는데, 요렇게 생긴 애가 지금의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되는 거고, 요렇게 쓰는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설대한 숭늉에, 자 밑줄 빈배를 속일 정도로 우리가 먹듯이 막 과식을 하거나 맛을 즐기는 게 아니야. 그냥 배고픈 것만 살짝 없앨 정도로, 굶주림이지. 빈배를 속일 뿐이로래요. 생애가 이러하다. 장부는 얘들아 사나이로 태어나서 내가 뜻을 옮길 것 같아? 안 옮겨. 서리뻐. 야, 사나이들 대답해봐. 사나이의 뜻이 뭐겠어? 이 당시의 사나이의 뜻. 남자. 그 사나이 남자가 무슨 뜻을 품었겠냐고, 요 당시에. 지금 너네의 뜻은 뭔데? 너네의 뜻 말고 이 당시의 남자의 뜻은 뭘?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충, 공부, 이름 한번 충이랑 공명. 사실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그 남자들 중에도 그 야망이 있는 남자들 있잖아.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명예도 날리고 싶고 하는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야. 부귀공명, 사나이로 태어났는데 이 뜻을 옮기겠어? 라는 얘기는 옮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안 비리렴. 얘들아, 빈자만 좀 기억해라. 이거 아니야. 이것만 기억해도 돼. 가난함이야. 가난할 빈자야.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의 뜻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위로 살려 하니 날조차 저하다라는 얘기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나에다가 별표 해봐. 이 부분이 모의고사 기출 제일 많이 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야. 자, 여기에는 이제 슬픈 사연이 나올 거야. 소를 한번, 자, 얘들아, 이 사람이 소를, 양반이 왜 소를 가지고 싶어 하지? 라고 하면 가난하잖아. 가난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 자, 그러니까 농사 수단이야. 근데 가난하니까 소조차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소 한번 주마라는 건 빌려달라고. 빌려주마. 빌려달라고 하는 말씀. 친절하다. 내가 여긴 집에 나도 눈치가 있는데 아무 집 가서 부탁은 안 할 거 아니야. 들어줄 만한 집에 가서 이제 내가 달 없는 황혼이라는 건 저녁에 깜깜한 밤에 허위 얘들아 음성 상징어죠. 막 풍선 인형처럼 나풀거리듯이 허위 힘없이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서 밑줄 큰 개침 에헤미를 오래도록 하온 후의 밑줄. 자, 별표. 얘네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빌리러 온 주제에 아직도 뭘 세우는 거냐면 여기 오너라 집 이리 오너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양반으로서 체면을 아직도 차리는 거예요.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차리면서 이리 오너라 한 후에 그랬더니 그 집에서 뭐래?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 자, 여기 끊어요. 어와 기리십니까? 염치 없는 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괄호로 묶어서 대화체.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와 계십니까? 라고 이제 이 사람이 밤도 많이 늦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어. 자, 여기 끊어.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집주인이 이제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는 집주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괄호 묶어볼게요. 해마다에서부터 왔노라까지 괄호. 해마다 이러하기라는 말은 뭔 얘기야? 매년 빌렸어. 매년 내가 빌려왔어. 아, 정말 해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염치 없는 것인 줄은 저도 알긴 아는데요. 소가 없는 군가, 가난한 집에 또 나왔지. 해염에다 써 생각이 많아서 왔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래? 괄호. 아, 제가요 공짜로라도 주고 싶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값을 받아서라도 너를 주고 싶은데 다만 누가 선수를 쳤대.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좋은 고기를 좋은 기름에 구워서 갓익은 좋은 술을 나에게 취하도록 권했어. 그러니까 뇌물을 바쳤다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습니까?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지. 내가 크게 약속을 하였거든. 실약이 미편하니 라는 말은 이제 어기기 어려우니. 약속을 어기기 어려우니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빌려준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괄호 묶어. 이 부분은 공짜에서부터 어렵습니다까지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이 그렇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체념이지. 뭐 네가 진짜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헛모자를 숙여 쓰고 축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적은 내가 너무 왜소한 거야. 그래서 걔가 나를 보면서 짖을 뿐이에요. 비참함. 비참함. 넘겨요.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아니요. 서리법.
북창에 기대한 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세는 인해한을 돕는구나. 종조 추장하여 먼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도 흥없이 아까 앞에 규원가랑 똑같은 거야. 남들은 다 즐기고 행복하거든. 근데 내가 가난하니까 이걸 즐길 수가 없어요. 나는 즐겁지가 않아. 세정은 얘들아 세상 물정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쟁기. 자, 쟁기가 뭔데? 농기구지. 볕보님이 또 좋다는 건 날이 잘 든다는 거야. 그래서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사리 갈 수 있는데, 자, 뭐래요? 빈집벽에 가운데 쓸데없이 걸렸구나 밑줄. 쓸모가 없어요. 왜요? 농사를 안 짓잖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춘경도 거의로 다 때를 놓쳤어. 이제 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후리쳐 던져주자. 강호, 얘들아 강호 나왔다. 강호 내가 자연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자연의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근데 내가 자연에 대한 꿈을 꿨거든. 근데 입과 배가 누가 되어? 라는 얘기는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 어즈버 잊었습니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데도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훌륭한 군자들아. 자, 낙대 하나 빌려서라 밑줄. 자, 청유형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낚싯대는 얘들아 취미야. 취미. 그러니까 풍류, 흥에 관련된 거예요. 풍류. 노동의 수단이 아니에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자연과 친구가 되어 임자 없는 주인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 얘들아 무심은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관심이 아니야. 욕심이 없는 백구는 갈매기. 자, 갈매기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툴이 없을 건 다만 이거 자연. 이건가 여기노라.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쥐치 있으련만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굴물방정 밑줄. 이거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야.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굶지.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대요. 내빈천 싫게 여겨 손을 자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한들 가지도 않을 거고요. 북위 돈이 좋다고 이리 오라고 한들 오지 않을 거라는 거지. 자, 내빈천 나아오랴까지 괄호로 묶은 다음에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했고요. 오겠니? 라고 안 오니까 서리법. 오지도 않을 거야.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받게 생겼으리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지만은 내 생에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자, 가난을 수용하는 것까지. 는 5개.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어요. 6번. 자, 6번 볼게요. 다 썼지? 천천히 쓰고. 자, 6번 넘어가 봅시다. 자, 6번에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6번에 동그라미 4번. 우리 지금 이거 이 형태 얘기하는 거지. 형태소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정한 환경에서 꼴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이 형태 얘기하는 거야. 이 형태. 이러한 형태, 이 형태 중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플러스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는 거지. 쓰세요. 의문론적 이 형태, 형태론적 이 형태. 그래서 클리닉 본 사람들은 썼잖아.
의문론적 이 형태는 뭘 나타내는 거야? 자음이나 모음이랑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자음이냐 모음이냐. 모음은 좀만 더 자세하게 하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 4번은 자 이거잖아. 하다에다가 원래는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어슬 쓸래 아슬 쓸래인데 얘는 예외지. 어시 갑자기 엿이 되는 거지. 여기다 쓰세요. 이건 예외를 나타내는 의문이 아니라 형태론적 이 형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시로 적절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4번. 하였다, 오너라. 이거 두 개는 외워버리라고 했어. 형태론적 이 형태.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넘어갑시다. 55페이지 갈게요. 니네 55페이지 체크 안 돼 있지? 채점 돼 있어? 안 돼 있지? 자, 55페이지 다 불러줄게요. 1번에 어근접사, 2번에 단일어 복합어, 3번에 파생어 합성어, 4번에 접두사 접미사. 문제 2번 OXXO. 문제 3번 1번은 기억, 2번은 리을, 3번은 니은, 4번은 미음, 5번은 디귿. 4번에 합, 파, 합파. 5번에 접칼, 건푸르다. 얘는 빈칸 채우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56페이지 다 불러줄게요. 56페이지. 천천히 써. 못 쓴 사람 쓰세요. 자, 56페이지 넘어갈게요. 1번에 5, 2번에 5, 3번에 1, 4번에 5, 5번에 코웃음은 합성어, 비웃음은 파생어. 6번에 5, 7번에 4까지. 자, 여기서 질문할 거 2번. 자, 2번 갈게요. 문제 2번에 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접두사와 접미사는 복합어 중 파생어를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데 비해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해요. 접미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예로는 이거는 동그라미 5번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얘는 가늘다라는 말에다가 다랏이 이제 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때 가늘다 자체도 형용사고요. 가느다랗다도 형용사예요. 성질 상태니까. 그러니까 둘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품사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예. 학생답다에서 학생은 원래 명사였어. 근데 학생답다라고 하는 성질 상태 형용사로 가요. 그래서 얘는 품사를 바꿔주는 거. 됐어요? 자, 또 질문 6번. 자, 문제 6번으로 갑시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동그라미 기억의 짜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6번에 동그라미 5번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을 생략하기는 했어. 굴절접사라는 말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굴절접사가 용어가 나와요. 질문을 한 적은 없어. 용어가 나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근과 접사가 있어. 자, 화면 봐봐. 저번 시간에 단어의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단어의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이건 쓸 필요가 없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어근과 접사가 짝이 있고 어간과 어미가 이렇게 짝이 있다 라고 너네한테 얘기를 했었지. 어근과 접사고 어간과 어미인데 이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 쓰는 거니까 얘는 빼고, 그러면 어근과 접사는 이제 체형 같은 단어를 형성할 때 쓸 거야. 그러면서
접사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파생어와 파생어가 아니라 접두사와 접미사를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나뉘어야 되냐면 맨 처음에 굴절 접사로 먼저 한번 나뉘고요. 여기 쓰세요. 얘들아, 접사라는 말은 이 부분은 써야 돼. 접사는 굴절 접사가 하나 있고 파생 접사가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파생 접사라는 용어가 써 있어요. 이 파생 접사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외웠던 접두사와 접미사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접사 붙은 걸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생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러면 굴절 접사는 뭐냐? 좀 웃긴 게, 자, 얘들아, 우리 굴절이 뭐야? 왜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사실 얘가 뭘 의미하냐면 용언에 어미접사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얘는 딱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모의고사에서 굴절 접사라는 용어가 나와도 아, 얘는 용언에 어간어미 할 때 어미 얘기하는구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는 파생 접사고 용언에 어간어미 할 때 어미는 굴절 접사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굴절 접사의 이제 개념이 나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근 접사가 있는데 어근은 단어에서 뿌리 근자라고 했지.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접사는 가지처럼 뻗쳐나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의미를 더해준다 혹은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접사에는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가 있는데 파생 접사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얘는 굴절 접사는 국어의 어미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도까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인데 자, 드높이였다. 적절하지 않은 거? 얘들아, 다는 아니지. 단어의 기본형을 채워주는 파생 접사가 아니라요. 자, 종결어미라고 쓸게요. 다는 문장의 맨 끝에서 나오는 종결어미를 얘기하는 거야. 파생 접사가 아니라 종결어미라고 써야 돼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끝났지, 숙제는. 혹시 내가 여긴 숙제로 안 했니? 그럼 이건 다음 숙제. 잠깐만. 58페이지부터 60일.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 62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품사 한번 보자. 품사. 품사, 체온, 용언. 얘가 양이 조금 돼서 오늘 하루엔 다 못 끝날 것 같고. 자, 최대한 나가볼게요. 자, 품사는요, 성질이 공통된 단어들끼리 모아 분류해 놓은 갈래야. 자, 밑줄 그어. 품사라는 건 단어야. 단어의 성질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품사의 분류는요, 얘들아, 나 여기 다 빈칸 뚫을 거예요. 빈칸 뚫을 거니까 여기 다 외우세요. 당연히 외워야지. 2학기 시험범인데 이걸 안 외워? 자, 단어의 품사의 분류를 외워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도 외워야 돼? 자, 여기다 표시해. 자, 분류 기준이야. 형태, 기능, 의미. 이 세 가지가 이제 분류 기준인데 분류를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분류 기준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로 나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내려가서요. 품사의 뭐 자세한 건 밑에서 보면 되고, 얘는 하나 보자. 얘들아, 우리 원래 조사에 이제 하겠지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고 이 격조사 속에 주격조사, 복격, 혹격, 목적격, 서술격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격조사 중에 하나만 가변어에 속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너네 쓸 때 잘 표시해. 서술격 조사는 뭐에 들어가는 거야? 얘는 가변어에 들어가는 거야. 가변어가 뭐야? 활용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우리 불변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얘는 활용을 못하는 애고 가변어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애예요. 활용이라는 게 뭐야?
먹다, 먹고, 먹으니처럼 꼬리가 변하는 걸 활용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때 서술격 조사는 뭐야? 이다야. 자, 서술격 조사에다 쓰세요. 이다라고. 이다는 어때?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처럼 얘는 특이하게 꼬리가 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사 자체는 불변어인데 요 중에 일부인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에 속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자, 품사의 분류 기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품사의 분류 기준 첫째, 형태에 따라서 둘째, 기능에 따라서 셋째, 의미에 따라서 자, 형태에 따라서는요. 형태가 변하냐. 자,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때 아니 불자 써서 변하지 않는 건 불변어. 변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가변어.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가변어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애들을 외워버려. 얘는 용언하고 뭐밖에 없어? 용언하고 서술격 조사. 자, 용언하고 서술격 조사 두 개밖에 변화가 안 돼요. 알겠지? 나머지는 다 불변어입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는요. 자, 요렇게 나뉘어요. 체험부터 독립원까지 나뉘는 거고요. 여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자, 내려가서 의미에 따른 분류도 이렇게 구품사로 나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옆으로 가서 저번 시간에 단어의 자립성과 분리성 얘기했었고요. 문장 성분은 지금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요. 맨 밑에 내려가봐. 서술격 조사 2다. 이거 한 번만 다시 읽어보자. 서술격 조사 2다는 가변어다. 서술격 조사 2다는요. 조사에 속하지만 체험과 결합하여 서술어 역할을 한대. 문장에서 쓸 때 학생과 같이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죠. 이와 같이 서술격 조사 2다는 용언처럼 형태가 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사와는 달리 얘만 특이하게 가변어다. 자, 위로 올라가서 품사통용 여기에다 별표. 내신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단어가 품사가 다르거든. 선생님들 내기 제일 좋아하는 거지. 대개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분류되지만 어떤 단어들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어. 밑줄. 이게 뭐야? 통용이야. 두루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품사 통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존명사와 조사가 있고요. 대표적인 걸로 수관형사와 수사,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가 있는데 자, 잘 봐. 얘들아, 우리 의존명사는 뭐에 속하는 거냐면 체연에 속해. 명사니까. 그 다음에 수관형사 수사에서 수사가 체연에 속하지. 그리고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는 뭐야? 대명사가 체연에 속해. 그래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여기로 넘어가서 66페이지 가봐. 66페이지. 66페이지 가면 우리가 체연을 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밑줄. 조사와 결합 밑줄. 별표 100개. 진짜 100개 해도 돼. 얘 가지고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단어 문제가 한 80%야. 체연이 조사와 결합이 되냐를 기억하는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80%예요. 방금도 뭐였어? 조사와 결합한다라는 걸 알면 품사 통용 문제를 이만큼이나 다 낼 수 있다니까? 체연. 이 체연 세 개는 뭐겠어? 조사 결합이 가능하냐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나와. 조사와 결합했다.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의존명사야. 뭐 원체 띄어쓰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얘도 어쨌든 자 조사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넘길게요. 66페이지. 자, 이제 체연을 한번 볼게. 말 나온 김에. 체연은 문장에서 주로 목적어, 주어, 보호의 기능을 하는데요. 뭐 이건 됐고요. 자, 내려가서 조사와 결합.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너무너무 중요해. 조사와 결합을 하고요. 자, 밑줄.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자, 우리 수식이라는 말이 뭐야? 꾸밈이잖아. 꾸밈.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줘. 수사를 제외한 명사, 대명사는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 뭐 이건 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명사부터 봅시다. 이런 건 중학교 때 나오는 거지. 이름을 나타내는 걸 누가 모르니? 이름. 지금 이런 걸 외울 때가 아니야.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자, 얘도 두 개의 기준이 있어요. 자, 사용 범위에 따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그 다음에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뉘는데, 보통은 얘들아 두루두루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고유명사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야. 자, 여기 특정한 하나의 개체, 보편적이라는 말. 이거 말고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냐, 고등학교에서는. 얘들아, 이 고유명사 이순신, 부산, 한강 이런 게 있어. 근데 막 이제 역사 선생님이 이제 역사 수업을 하시다가 뭔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반 애들을 보고 이순신 플러스 뭐라고 했냐, 복수형을 붙여서 이순신들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쓴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가 써보자.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복수형, 이제 복수 전미사지. 복수형을 나타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순신들이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 여러 명을 칭하는 거라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많이 나와요. 막 아인슈타인들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고유명사의 복수형을 취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명사가 됩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립명사, 의존명사. 자,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명사. 근데 자립명사가 자립한다라는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럼 뭘 기억해야 돼? 의존명사가 자립명사보다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의존명사는 그러면은 의존을 해. 근데 얘가 자존심이 있어서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관형어만. 관형어한테만 의존해.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해. 분명히 명사라고는 하는데 얘만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의존하는 명사인데 이 앞에 있는 먹을, 기쁠, 떠난, 두, 아는 다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애지. 지시대명사 가리키는 거고요. 이 단어는, 이거는 그냥 단어를 알아놔. 처소는 장소를 나타낸다 라는 거. 자, 이거 말고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자, 우리 인칭대명사를 보면요. 자, 여기 봐봐. 당신이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래? 여기 위에 있는 당신은요 2인칭이야. 자,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이제 제3자잖아. 당신이 뭔데? 혹은 뭐 여보 당신 할 때 그 당신은 2인칭이야. 근데 미지칭, 부정칭,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당신은 제기칭인데 제기칭에다가 쓸게요. 얘는 3인칭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당신이 2인칭으로 쓰일 때가 있고 3인칭으로 쓰일 때가 지금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를 구분을 어떻게 할까? 자, 우선 제기칭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제자가 뭐냐면 다시 제자야. 다시 제자여서 민호야, 다시 칭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키는 걸 이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야. 그래서 그러면 이 당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 자, 예를 들면 이거 쓰세요. 할아버지께서는 길어도 써야 돼. 소나무를 좋아하셨지. 저 소나무도 당신께서 심으셨어.
할아버지께서는 소나무를 좋아하셨지. 저 소나무도 당신께서 심으셨어 라는 문장이 있어. 이때에 당신의 밑줄을 긋고요. 이 당신이 누구야? 앞에 나온 할아버지께서는 소나무를 좋아하셨지. 저 소나무도 할아버지께서 심으셨어 있잖아 원래는. 근데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칭할 때에는 제기칭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읽을 때 당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당신이 뭘 의미해? 높임을 의미하면.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 얘는 3인칭 제기대명사로 쓰인 거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된다고. 높임의 의미가 없으면 그냥 2인칭으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게 당신, 여기 별표 되어 있다시피 자, 당신이고요. 두 번째, 미지칭과 부정칭도 이제 조금 헷갈려요. 자, 미지칭은 보면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야. 부정칭은 뭐야?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야. 같은 말이야 사실. 그러면 얘네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미지칭은요 어느 정도의 범위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교실 훔쳐간 사람 누구야? 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교실을 훔쳐간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이제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거야. 자, 여기다가 구체적 정보는 없어요. 쓰세요. 구체적 정보는 없어요. 부정칭은요. 누구나 문자 투표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어요. 아예 범위가 한계가 없어요. 이건 부정칭. 됐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누구, 무엇, 어디 다 같아. 미지칭, 부정칭으로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똑같은 거 단어 넣어놓고 이 누구는 미지칭이게 부정칭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내려가서 수사 볼게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 밑줄.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야. 복수형을 취할 수 없으며 관형어의 수식이 자유롭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복수형은 뭐 이렇게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둘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요. 관형어의 수식이 자유롭지 않은데 사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이제 안 내. 그럼 뭐를 내느냐?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자, 수사는 뭐랑 연결해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 봤었던 수관형사, 품사통형. 이런 말이 있어. 열이 9보다 낫다라는 문장과 10명의 아이들 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여기도 열이 쓰였고 여기도 열이 쓰였거든. 그러면 이때 누가 수사고 누가 수관형사게 하면 아까 우리 채연은 뭐만 보면 된다고 했어? 조사가 결합하냐만 보면 되잖아. 조사가 결합한 열은 뭐가 돼? 수사가 되는 거고요. 명이라는 수량성 단위 의존명사를 꾸미고 있는 얘는 수관형사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사가 결합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자, 옆으로 가서 얘는 설명했어요. 자, 화면 봐. 대명사 장치는 2인칭 대명사냐 3인칭 제기대명사냐인데 이제 높여서 말할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지칭, 부정칭 설명했고요. 얘도 됐어요. 자, 넘어가봐. 67페이지 풀어봐. 야, 지금 풀어. 67페이지.